이순신이 피도 있고 눈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사형도 참형, 교형, 책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군 부대에서는 참형으로 이제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참형이 목을 베는 거를 이야기해요. 아, 그렇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아유, 7월입니다, 7월. 너무 더워서 하여튼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늘은 저희들이 하던 방식하고 좀 달리 그동안에는 제가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사장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MZ세대에서까지 이순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들어 이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보내오셨는데 아예 제가 오늘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직접 이사장님께 저를 대신해서 MZ 형식으로 질문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모셔왔고 답변은 제가 MZ식으로 또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이사님께서 알아서 MZ식으로 해도 좋고 기존에 하던 형식으로 해서 섞어서 해도 좋고 우리 수영씨라고 MZ 수영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수영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이사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궁금하지만 하나를 가장 궁금한 걸 하나 뽑아왔는데요. 이제 저는 통영 출신이기도 하고 네. 이제 성웅 이순신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찾아보다 보니까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악역에 가까운 모습도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난중일기 속에서 어떤 이런 살벌한 처형에 그 기록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 하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순신이 피도 있고 눈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군사 지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벌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바로 적을 앞에 두고 탈영을 한다거나 군수물자를 횡령한다거나 그러한 중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을 했는데 기간도 길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횟수가 적지 않았죠. 난중일기 중에 제가 카운트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십 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처벌의 종류가 일반 형법도 그렇고 가벼운 곤장 때리기, 그 다음에 유배, 그 다음에 이제 사형, 그렇게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순신 부대에서는 유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곤장이 제일 많습니다. 곤장 10대, 20대, 30대, 100대까지 여러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배는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사형도 참형, 교형, 책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군 부대에서는 참형으로 이제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참형이 목을 베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군유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업천마속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도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라 그 시도 참 좋아하고 따뜻한 분이신데 그런 군유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 여쭤보세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특별한 어떤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보다도 그냥 사필 규정으로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탈영을 한다. 혼자서 탈영을 하지 않고 집단 탈영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잡히면 참형입니다. 그 다음에 왜군들이 포로로 잡혀오는데 정말 포로로 잡혀온 포로도 있지만은 정탐을 위해 가지고 위장 항복하는 그리고 또 자기네끼리 또 분쟁이 나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군사 비밀을 폭로한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또 사형입니다. 왜군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참형이었습니다. 피도 눈물이 있는 이순신이라고 하니까 그 리더로서 사필 규정을 해야 하긴 하지만 이제 같이 전우를 그 위험한 곳을 같이 이제 이겨내는 그런 분들한테 선고를 내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좀 괴로움이 난중일기 속에 표현되어 있는지. 그 난중일기는 보시면은 사실 전시 기록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궁리해가지고 문학적으로 길게 쓴다거나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결과만 정리합니다. 누구누구는 무슨 죄로 참형을 했다.
또 어떻게 벌을 했다는 그것만 쓰여 있지 누군 어떻게 재판을 열어서 어떻게 진행이 돼 가지고 얼마 동안 감금하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습니다. 딱 결과만 뭐 이순신의 모든 일기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데 군율을 위반해서 차명을 했지만 그래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아플 거고 난중일기 보면 이상이 그 이순신 장군이 술 마신 이야기가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워서 술도 많이 마시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이순신 장군이 알코올 중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애환 이제 사랑하는 부하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처벌하고 그렇지. 나니 그 예. 마음이 얼마나 또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술도 마시게 되고 뭐 사실은 이런 형벌로 인해서 죽은 부하도 많지만 나중에 세어보면 사실은 제일 많이 죽은 거는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보다도 혹은 전투 중에 전사한 사람보다도 질병에 걸려서 죽은 질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순신은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그 시신을 돌려줘 가지고 장례를 취할 수 있게끔 그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런 걸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그 외국의 예를 보면은 수군 즉 해군의 경우에는 바다에 나갔다가 어떤 이유로 전사하거나 병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수장을 해버리고 끝내버리거든요. 그 이순신은 다 돌아와가지고 그 고향에다가 고향 식구들한테 전부 다 보내주고 자기도 제사를 지내고 그 집에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네, 수영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 씨가 질문하신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어떤 원칙주의자였는가, 인간적인 모습은 좀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MG이신 수영 씨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사님께서 잘 해주신 걸로 알고 하여튼 또 다음 기회에 또 수영 씨께서 한번 멋진 질문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장님 건배사를 우리가 MG 세대가 또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으니까 MG 하면 사랑해요 해주세요. MG 세대 사랑해요.